치아 부분만 이렇게 뾰족하게 새 부리처럼 튀어나와 있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안녕하세요. 리페이스 치과병원 양악도사 김도섭 원장입니다. 자, 흔히들 이제 입이 좀 튀어나와 있는 돌출입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하게 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돌출입일 경우에 양악을 꼭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우선 돌출입의 치료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쉽게는 돌출입일 경우에 발치 교정 치료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발치 교정 치료를 하면은 이를 뺀 다음에 그 공간만큼을 뒤로 집어넣게 되니까 치아가 돌출된 부분이 좀 해소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돌출입 수술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돌출입 수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악 수술하고는 조금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치료의 범위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어요. 돌출입 수술만을 통해서 뼈를 이동하게 되는 범위는 이 앞에 부분의 뼈만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아래 돌출입 수술을 하게 되면은 위의 송곳니에서부터 송곳니까지 그리고 아래의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의 범위의 뼈들이 뒤쪽으로 이동해서 돌출입이 좀 들어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어요. 양악 수술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양악 수술은 돌출입 수술보다 더 넓은 뼈의 범위가 뒤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만큼 내 뼈에 이동하는 범위가 훨씬 더 넓은 게 바로 양악 수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비수술 치료 중에 치아 교정, 돌출입 수술, 그 다음에 양악 수술 이렇게 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결국에는 돌출입인 경우에 양악 수술을 해야 되냐 아니면 양악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냐 그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양악 수술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 양악 수술이 아닌 다른 치료로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양악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을 말씀드려 보면요. 보통 우리가 치아들이 있을 때 좀 약간 치아들이 삐뚤빼뚤하면서 막 되게 많이 뒤죽박죽 뒤엉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이 좀 돌출되어 있을 경우에 이를 빼고 가지런하게 치아를 배열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당연히 치아 교정만으로도 이를 빼고 교정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치아 부분만 이렇게 뾰족하게 새 부리처럼 튀어나와 있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이제 이를 빼고서 교정을 하면은 너무나 효과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돌출입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치아가 돌출되어 있으면서 잇몸 뼈도 같이 돌출되어 있다. 그러면은 발치 교정만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좀 어렵기 때문에 돌출입 수술까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분들 외에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표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돌출입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면 비대칭이 동반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게요. 입이 튀어나와 있으면서 돌출되어 있지만 비대칭이 있잖아요. 그럼 비대칭은 뼈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돌출입 교정만 받는다든지 아니면 돌출입 수술만 받아가지고서는 비대칭 문제 전체까지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양악 수술을 통해서 비대칭도 해결하면서 돌출입도 동시에 해결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위가 많이 돌출되어 있지 않고 아래턱이 뒤로 들어간 무턱이기 때문에 돌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를 빼고 교정할 경우에 굉장히 노안의 얼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양악 수술을 통해서 위턱의 위치도 돌출되지 않은 위치로 바르게 놓고 그 다음에 아래턱을 약간 앞으로 전진해서 작은 턱의 사이즈를 키워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돌출입을 치료를 해야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치료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치료를 했을 때 노안이 된 것도 좀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얼굴의 표정도 훨씬 더 생기 있게 바뀌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비대칭이 동반이 되어 있거나 아래턱에 무턱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는 양악 수술 치료를 받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돌출입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능적인 부분을 좀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흔한 사례로는 입술이 잘 다물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럴 때는 치아를 빼서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앞쪽 치아들의 볼륨을 줄여주게 되면은
확실히 입술은 훨씬 더 잘 다물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어요. 얼굴 길이를 좀 줄여주면서 턱을 앞으로 꺼내서 인중과 입술에 걸리는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게 훨씬 더 기능적으로 나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돌출입인 경우에 양악수술을 해야 될까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돌출입인 경우에 양악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양악수술을 꼭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제 채널에 올려놓은 자가진단법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옆모습이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진짜 돌출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무턱에 해당하는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좀 진단을 해보시게 되면은 내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리페이스